어느 평범한 하루 20대 후반 직장인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늦은 밤에 귀가하였습니다. 서울의 번화가에 위치한 그의 아파트는 대체로 안전하고 조용했기에 그는 보통 귀갓길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큰 차이 없이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길거리가 지나치게 조용했고 주변의 사람의 발길은커녕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단지 피곤해서 느끼는 착각일 뿐이라고 애써 무시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민수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을 확인하고 몸을 품은 채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사는 층은 13층이었기에 다소 귀찮았지만 별 수 없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층에 도달했을 때 민수는 누군가 뒤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자신의 뒤를 쫓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뒤를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타일렀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5층, 6층. 그가 계단을 오를수록 이상한 기운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8층에 도달했을 때쯤 그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냄새는 썩어가는 고기 냄새처럼 느껴졌고 그의 코끝에 강렬하게 박혔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는 그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강한 직감을 느끼며 빠르게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2층에 가까워졌을 때 그가 오르고 있는 계단의 전등이 깜박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꺼져버렸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플래시를 켜고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무엇인가 움직이는 소리가 민수의 바로 위에서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플래시를 위로 비췄을 때 그는 두려움에 얼어붙었습니다. 계단 위에는 희미한 형체가 하나 있었고 그것은 인간의 모습과 흡사했지만 동시에 전혀 인간답지 않은 기이한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는 민수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필사적으로 13층을 향해 뛰어 올랐습니다. 마침내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한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그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노력했지만 온몸은 땀에 젖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형체가 자신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아침이 되고 나서야 그는 겨우 명확한 정신을 되찾았고 어젯밤의 모든 것을 꿈이라 생각하며 애써 괜찮은 척 회사로 향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민수는 그 일에 대해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 그는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두려워졌고 저녁마다 집에 돌아올 때면 누군가 자신을 쫓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출근을 준비하던 아침 문틈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낯선 숫자와 기이한 기호들이 뒤섞인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보자마자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쪽지를 펼친 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13층에 도착했을 때까지 사용한 계단의 횟수와 일치했으며 쪽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집에 들어오는 법을 찾고 있어. 민수는 그 쪽지를 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가 느끼고 있는 이 불안의 정체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결국 그는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든지 그 그림자는 계속해서 민수를 쫓을 것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마음 한켠에는 그날 밤의 두려움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실화인지 허구인지 모를, 하지만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요소들이 가득하죠. 여기에서는 그런 공포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음산한 가을 저녁, 대학생인 나는 친구들과 함께 MT를 떠나게 되었다. 목적지는 산속에 위치한 오래된 펜션이었다. 그 펜션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운영을 멈췄다지만 특정 시기에 예약하면 저렴하게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에 우리는 망설임 없이 그곳을 선택했다. 도착했을 때 펜션은 겉으로 보기엔 꽤 멋져 보였다.
아치형의 돌길과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외관은 마치 영화 속 고택을 연상케 했다. 다만 주변은 이미 해가 지고 있었고 펜션 주변을 둘러싼 울창한 나무들 때문에 분위기가 다소 으스스했다. 펜션에는 전기가 통했고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구비되어 있었다. 첫날 밤 우리는 오손도손 모여 앉아 저녁을 먹고는 방에 모여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공포 이야기로 흘러갔다. 친구 중 한 명이 이 펜션에 얽힌 전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펜션에서 20년 전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가족이 이곳에서 밥을 먹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모두 살해당했고 그 사건 이후로 펜션이 버려졌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그저 이야기일 뿐이라고 웃어넘겼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모두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나는 꿈속에서 똑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봤다. 낯선 아이가 펜션 주위를 서성이며 날카롭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땐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잠에서 깼다고 했다. 다음 날 우리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펜션 근처로 하이킹을 떠났다. 산속을 걷던 중 우리는 날고 못쓰게 된 폐가를 발견했다. 호기심 가득한 우리의 리더인 철수는 그곳을 조사해보자고 했고 극소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다. 폐가는 거의 무너져가고 있었고 내부는 거미줄과 먼지로 가득했다. 그러나 한 방에서 우리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벽에 이상한 기호와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알지 못할 무언가에 의해 그곳을 빨리 떠나야 한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펜션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이상한 일이 계속된다는 걸 깨달았다. 물건들이 제자리를 벗어나고 누구도 건드리지 않은 창문이 밤마다 열려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은 밤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급기야 마지막 밤 우리는 또 다른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전기가 갑자기 나가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펜션 전체에 기이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놀리듯이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소리였다. 우리 모두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다. 차에 오르자마자 끝나지 않는 악몽을 벗어난 기분이었다. 서울로 떠날 때 모두 잠에 들었고 이상하게도 모두 같은 꿈을 꾸었다고 했다. 그 꿈에는 우리가 방문했던 폐가와 낯선 아이의 모습이 있었다. 이후 우리는 그 펜션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조사해보게 되었고 실제로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와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한 가족이 실종되었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그 폐가라는 것이었다. 지금도 가끔 그 경험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우리가 그날 실제로 마주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경험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매년 가을이 되면 그 펜션 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공포썰을 하나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한여름의 축축한 밤 대학생인 민수는 방학 동안 고향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들은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한적한 펜션을 선택했다.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여름밤을 즐기고 싶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는 시간이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어디론가 급하게 가야 한다며 그들에게 펜션 열쇠를 건네고는 서둘러 떠났다. 사람 하나 없는 그 공간에서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나 나누는 대화에 즐거워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바베큐 파티를 준비하고 술을 마시며 다들 기분 좋게 취해갔다. 시간이 흘러 자정에 가까워지자 한 친구인 영호가 느닷없이 도시 전설 이야기를 꺼냈다. 이 근방에는 오래된 마을이 있었는데 몇 가지 이유로 모두 사라지고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런 이야기들에 민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은 꽤 흥미를 보였다. 술 기운에 용맹해진 일행은 호기심에 그 마을터로 탐험을 가기로 결심했다. 플래시라이트와 휴대폰을 챙긴 그들은 웃음소리를 내며 산길을 걸어갔다. 10여 분쯤 걸었을까 폐허가 된 마을에 도착했다. 잡초가 무성하고 허물어진 집들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다. 그들이 한 건물에 들어갔을 때 다른 친구 지훈이 갑자기 재미있는 게임을 제안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각자 뭔가 독특한 것 혹은 그럴싸한 옛 물건을 찾아오자는 것이었다. 민수는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흩어지자 혼자 어두운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그렇게 방을 둘러보다 민수는 벽장 속에서 낡은 인형을 발견했다. 먼지와 함께 어딘가 오싹한 기운이 감돌았다. 인형의 얼굴은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치부할 수 없는 이상한 분위기가 깃들어 있었다. 민수가 그 인형을 들고 방을 나설 때 갑작스럽게 땅이 울리는 느낌과 함께 벽에 금이 하나 둘씩 크게 벌어졌다. 순간 강한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졌던 민수는 잠깐 동안 정신을 잃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을 차렸을 때 마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라앉아 있었다. 친구들을 부르며 서두르다 홀레벌떡 집을 나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플래시라이트의 불빛이 불규칙하게 깜빡이며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꺼져버리고 말았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보자 자정은 이미 한참 지나 있었다. 갑자기 주변 어디선가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왔다. 돌려줘. 여성의 목소리였다. 민수는 곧장 인형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지만 인형의 모습이 불빛 없는 어둠 속에서도 그려지는 듯 뚜렷하게 보였다. 두려움에 휩싸인 민수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끝없는 밤의 그림자를 뒤로 한 채 펜션으로 뛰어들어간 민수는 거기서 마주한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친구들 역시 하나같이 기묘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 얼굴들에 기록된 공포는 그리하여 서로 공감할 수 있었다. 승자는 없었고 패자만이 있는 이 기묘한 경쟁에서 그들은 서둘러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종종 그들은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는 했다. 특히 깊은 밤 풍경이 너무 조용해질 때면 펜션을 떠난 그들은 도시로 돌아왔고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지금도 가끔씩 아무도 없는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나며 놀란다. 마치 그 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